12월 3일 밤 11시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 그리고 집회와 시위와 같은 개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검열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은 국회의원 제적위원 190명 중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약 2시간 30분 만에 해제 의결되었고, 그로부터 3시간 30분 후 대통령에 의해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6시간 동안 내려진 계엄령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계엄 빔이라고 부를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을 경험했으며, 지난 2018년 박상기의 난, 2021년 부처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하락을 보여주며 시장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까지 치솟으며 2% 이상 올랐지만 업비트 기준으로 테더의 가격은 1150원까지 떨어지며 비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되었고, 최대 35%까지 역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출금하려는 사람, 입금하는 사람,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 해외 거래소로 이체하려는 사람까지 몰리면서 거래소 기능이 한동안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와 해외 거래소에서의 가격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계엄령 사태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못 찾을 수 있다는 우려로 사용자들이 가상자산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모든 가상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요동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란 나의 자산을 나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의미로 나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나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함으로써 온전히 비트코인을 나의 소유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인 지갑은 엄밀히 말하자면 2의 256승이라는 우주의 원자 수보다도 더 많은 후보들 중에서 선택된 개인 키를 의미하며, 개인 키는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이 개인 키를 이용하여 내 비트코인을 보호하고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 키가 길고 복잡한 알파벳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니모닉이라고 불리는 12개 또는 24개의 단어의 집합을 이용하는데요. 니모닉을 통해서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니모닉은 개인 키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셀프 커스터디를 한다는 것은 나만 알 수 있는 니모닉 단어들을 생성하고 관리해서 제3자의 신뢰 없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다면 개인 키나 니모닉을 거래소만 알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거래소 전용 개인 키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장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개인 키는 존재하지 않고, 개인 키가 존재하더라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거래소 내의 비트코인은 온전히 내 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소가 나의 비트코인을 잘 관리해주겠지만 이번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거래소도 내 비트코인의 소유를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비트코인을 이체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전시, 사변, 천재지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개인의 비트코인을 보장해줄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설마 그러겠어 라고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이미 지난 2022년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 사태를 보면 거래소에 대한 신뢰 정도는 거래소의 규모와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설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나 계엄령이 발생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것처럼 그 어떤 전시, 사변, 천재지변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 된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들보다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시시각각 급락하고 급등하는 국내 거래소의 가격에 불안에 떨었겠지만, 만약에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마음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주식 보유한 사람들도 주식을 혹여나 찾지 못할까 전전긍긍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소유를 보장하고, 미국 주식의 경우 미국 중앙예탁기관인 DTCC를 통해서 주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장 내 주식의 소유를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내가 소유한 주식을 증명할 수도 없고,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긴급 상황이 빨리 끝나고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금이나 부동산 소유자들도 역시 자산의 특성상 실물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비트코인 스탠다드 저자인 사이페린 아모스는 금과 같은 자산을 이동시킬 때 운송 비용으로 인해 가치가 일부 훼손된다고 말하며, 이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공간적 판매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소유자들은 핸드폰 크기도 되지 않는 작은 기기만 갖고 있다면 금액이 1억이든 100억이든 1조든 상관없이 내 실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개의 단어를 암기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불리는 작은 기기조차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몇 단어를 암기했을 뿐인데 해외 어디를 가도 내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셀프 커스터디한 비트코인은 내 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휴대성 좋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로 타인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익명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집 주소와 나이 그리고 취향을 상세히 물어본다면 꼭 알려줘야 할까요?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선택의 자유가 프라이버시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제3자에게 나의 비트코인을 위탁하면 내 소유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킬 때 검열과 제약을 받을 수 있어 때때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보낼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와 같은 제3자에 위탁하지 않고 셀프 커스터디를 한다면 내가 거래를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검열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셀프 커스터디의 중요성을 미국에서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하원의원에서는 지난 10월 개인의 셀프 커스터디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대선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인의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11대 암호화폐 공약에 셀프 커스터디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으로 치부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셀프 커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요? 셀프 커스터디도 아무데서나 지갑을 사고 아무데서나 니모닉을 만든다고 해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셀프 커스터디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인 키가 충분히 예측 불가능한 엔트로피를 갖고 생성되는지, 지갑의 소스 코드가 오픈소스인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에어갭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개인 키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우연이라도 누군가 나의 개인 키를 알아낼 확률은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높은 엔트로피를 갖지 않고 생성한 개인 키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높지 않은 엔트로피란 내가 내일 새벽 3시에 있을 장소와 같은 비교적 예측이 쉬운 값을 의미하고 충분히 높은 엔트로피란 내일 점심 식사에서 내가 먹을 밥알의 개수와 같은 값을 의미합니다. 개인 키를 생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웹사이트에서는 얼마나 충분히 많은 엔트로피를 갖고 개인 키를 생성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서 개인 키를 탈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 키와 니모닉을 생성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다면 스스로 256번 주사위를 굴리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도 높은 엔트로피에 기반하여 니모닉을 생성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사토시가 개발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충분히 높은 엔트로피를 주기 위해서 개인 키를 생성하는 PC에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마우스의 위치 등 예측하기 불가능한 수많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개인 키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지갑이 오픈소스라는 것은 지갑 개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코드가 오픈되어 있고 잠재적인 위험이 검증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지갑이 오픈소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안에 백도어라고 하여 나의 개인 키를 탈취할 수 있는 코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갑이 에어갭을 지원한다는 것은 나의 지갑이 인터넷 연결이나 블루투스,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어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나 국방부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외부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보안 수준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용어들을 하나씩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미 유튜브와 X상에서 이를 잘 정리해놓은 훌륭한 비트코이너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는 댓글에 별도로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셀프 커스터디를 안전하게 할까라는 주제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이 방법들을 보면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관하는 만큼 스스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개인의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개인이 제3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엄령과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서 자유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